안녕하십니까. 십니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돌싱글즈 3 한정민 씨 첫 출근이 시작되죠. 정민 씨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리고 이제 비몽사몽으로 예영 씨가 일어나서 이제 바나나를 씻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예영 씨가 이런 집안일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면 진짜로 바나나를 씻는 뭔가 그런 게 있나? 뭐 집안마다 특이한 그런 문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약간 이렇게 과일을 씻어 먹는다는 생각에서 바나나를 씻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직접 해본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영 씨 해석편에서도 여행 경험이나 전체적인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매일 아빠 아침 차려주시고 그런 다정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예영 씨죠. 그렇게 정민 씨를 보내고 예영 씨는 한숨 더 자고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설거지를 하고 정민 씨의 전화를 받으니 정민 씨는 편지를 써놓고 왔다고 해서 또 감동을 또 받죠. 근데 그렇게 편지를 읽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씩 정민 씨랑 통화하는 거. 그러면서 집에 이제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이 좀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낸 거죠. 아무것도 이제 제대로 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민 씨도 알고 있습니다. 예영이가 많이 외롭겠죠. 사실 여기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서 좀 쓸쓸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살던 곳이랑 너무 문화도 다른 곳이고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정민 씨 퇴근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정민 씨의 차를 몰고 정민 씨가 일하는 곳으로 가죠. 이런 산길을 지나서 회사의 모습이죠. 미안함과 그리고 반가움 때문에 이제 미소를 짓습니다. 상향등을 켜고 올 정도로 예영 씨는 막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닌 거죠. 자기 차가 아니어서 뭐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 좋다 자기야 라는 말을 해요. 들어가 보지 않고 밖에서만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긴 했는데, 저 위치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길을 세워주고 그런 칭찬을 당연하게 잘하는 사람인 거죠. 어디 갈까냐는 말에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정민 씨가 갑니다.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정민 씨가 나 퇴근길이면 어디 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마 집에 가는 거냐고 깜짝 놀라죠. 이런 놀라는 모습이 재밌으니까 놀리는 맛에 또 얘기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 5분 거리에 누가 살아? 정민 씨 그리고 누나 부모님이 다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영 씨는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마 내가 지금 시댁 식구를 보는 거야? 물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정민 씨는 뭐 어쨌건 농담이니까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집을 보여줍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저기는 우리 누나 아파트 단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님 댁이 저기야. 다 진짜 가까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래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 보고 싶어? 라고 물어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를 낼 것 같아요. 화는 아까부터 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뭐야? 뭐 하는 거,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영 씨는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아니죠. 들어가야 해 하면서 진짜 골라요. 근데 여기서 정민 씨가 그냥 농담이겠지라고 하면서 골랐을 수도 있고, 예영 씨는 그래 그렇게 가자고 하면 뭐 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영 씨의 성격상. 하지만 이제 농담이었다 그냥 가자 하면서 해맑게 웃죠. 그러면서 이제 정민 씨가 데려간 곳이 고등학교야. 이 사람이 나온 학교를 가보는 것 자체는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고등학교를 가는 이런 것들이 예영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전부 정민 씨의 영역이 있잖아요. 심지어 나온 고등학교까지 이 근처에 있어. 정민 씨는 회사도 이 근처에서 다니고 지금 완전히 이 사람의 삶은 이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로 갑니다. 풋풋했던 그런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영 씨한테도 이게 전달이 됐을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풋풋했던 그런 학교, 그러니까 실은 근데 정민 씨의 머릿속에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기 전의 기억은 고등학교예요. 즐거웠던 기억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영 씨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좀 작아 보이는 계기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인 사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난 진짜 얌전했어. 개근이라니까? 이 말도 개근이 얌전함의 상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영 씨 입장에서는 저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개근은 당연한 거야. 개근은 한 반의 절반 이상 애들이 하는 게 개근이라고 예영 씨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정민 씨 생각에는 개근은 한 애들이 몇 명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실은 두 사람은 학창 시절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민 씨는 이런 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은 상황인데, 예영 씨는 오히려 이런 어린 때 사진을 더 보고 싶어 하죠. 물론 어릴 때가 더 귀엽고 이랬을 수 있겠지만 예영 씨가 보기에 정민 씨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영 씨는 정민 씨가 귀여우면서도 생각이 깊은 이런 면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면 조금 다른 이미지거든. 근데 정민 씨는 자기의 그런 다른 이미지, 약간 남자답고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좀 잘 놀고 까불까불 하면서도 약간 멋있는, 그런 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꾸 그거를 위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정민 씨는 내가 이게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영 씨는 그건 멋이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사진부터 봐 이러면서, 그럴 때 어릴 때 사진 말고 고등학교 사진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기 머리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정민 씨는 저거를 자기가 이제 멋있었던 시절, 그 당시엔 이게 멋있었어 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예영 씨는 저걸 보면서 더 안 좋아 보이거든. 안 보고 싶어. 그래서 막 그걸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신기 유행에서 엄청 기르고 그랬잖아. 굉장히 인기 있는 머리였다. 그래서 예영 씨가 이건 좀 괜찮네 하면서 그냥 착하고 이런 모습을 고르죠. 그러니까 예영 씨는 저렇게 착하고 속 깊은 사람으로만 정민 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민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 정민 씨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편에 최근에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정민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흠잡지 말라고.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프리즘,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지. 입체적인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의 나쁜 면조차도 내가 왜곡해서 좋은 면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보면 그거는 안 되지. 뭐 예영 씨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예영 씨는 정민 씨의 지금 이런 모습, 아까 어릴 때 귀여운 모습, 그런 모습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민 씨 내면에는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찍었던 어떻게 보면 잘 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정민 씨 안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둘이 사랑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모습, 그런 성실함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서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보고 싶은 게 다른 상황이죠. 그러면서 예영 씨 사진을 보는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 핸드폰에 그렇게 옛날 사진들을 넣고 다니나요? 그냥 이 장면을 위해서 넣고 왔겠죠? 정민 씨가 이제 예영 씨를 좀 놀립니다. 얼굴이 달라? 성형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놀리는 거죠. 예영 씨의 유치원 시절이죠. 좀 부족함이 없던 시절을 보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10대 근데 정민 씨가 성형에 관련해서 또 놀립니다. 전이지 성형한 거야? 하고 나서야? 이제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면이 지금 나온 거 아니죠? 예전에 이제 혜진 씨 등산 가고 이럴 때도 등산 뭐 혼자 가 이러면서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자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정민 씨의 태도는 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정민 씨의 모습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정민 씨 편에서 이제 그런 걸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머 코드가 약간 타인을 낮추는 유머 코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또 예영 씨가 이런 걸로 또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계속되면 상처를 안 받을 사람은 좀 없죠. 그러면서 볼살이 왜 이렇게 빵빵하냐. 그래서 한 대 맞은 건 아니고 이러면서 또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필러 같은 거 맞은 거 아니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는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동방신기의 그런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는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성형으로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영 씨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고 서운할 수 있었겠지만 또 예영 씨는 그걸 또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귀여운 사람, 농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물론 농담이니까. 이건 좀 쉽다라고 이러면서 옛날에 사진을 보면서 얘 데려오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영 씨는 또 그걸 또 기분 좋게 봤습니다. 없는데 큰일 났네. 얘는 이제 못 만나. 그러면서 옛날엔 이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제 뭐 기분이 상하려면 상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면 예영 씨가 더 나이가 많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런 개그 소재로 쓰고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민 씨 혼자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나이로 놀리는데 기분 나쁘진 않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뭐랄까 성적 욕구에 대한 어필 아니면 이렇게 놀리는 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해, 귀여워, 이뻐 뭐 이제 그렇게 막 키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게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놀리는 거가 두 사람이 대화를 오고 가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이런 거는 다 편집이 됐는지 너무 안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과연 이 커플이 진짜 두 사람이 대화가 시작됐을 때 그 대화에 만족할까? 그거는 물음표가 아직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아직 대화를 안 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동을 합니다. 뭐 바다 앞에서 먹는 거 뭐 회인가? 이러면서 회 얘기를 하죠. 정민 씨가 뭐 회 먹고 싶어? 재영 씨가 바다에 왔으니까 그래서 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민 씨는 이제 어디 갈지는 안 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말하는데 하품을 이제 크게 하면서 정민 씨가 사과를 하죠. 미안해 말하는데 그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나오는구나. 겨우 이거 가지고 이러면서 하품한 게 뭐 별거라고. 예영 씨가 이제 밤에 좀 진지한 이야기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도 정민 씨는 변했네? 나는 마음 먹었는데 이러면서 그 내가 너에게 마음을 먹었다.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거를 가지고 약간 공격의 무기로 삼는 거죠. 물론 강하진 않아. 근데 이따가 뒤에 다른 장면들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것도 정민 씨의 생각의 방향성이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품해서 이 자리에서 좀 핀잔을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나를 놀리려고 할 때 나는 또 무기가 있어. 변했네? 나는 마음 변해. 나는 마음 먹었는데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데 사랑만 있으면 된다며. 이게 지금 정민 씨의 생각 프로세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영 씨가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두 사람은 이전에 우리는 사랑만 있으면 돼라고 서로 합의가 돼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무적방패가 생겨버린 거지. 아파트 얘기를 또 합니다. 저 아파트가 마지막 희망이야. 우리 청약에. 우리 청약 이러면서 웃죠. 우리 청약이라고 이제 예영 씨가 말하는데 뒤에서 웃긴 웃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나오는 예영 씨의 표정이 이 시점, 이 전과 이 시점부터 물론 이게 모든 장면을 찍지를 않아가지고 언제부터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의도한 웃음들이 나오는지 그걸 뭐 정확히 찝어내긴 힘든데 여기서도 표정이 밝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웃긴 웃는데 그 웃음이 금방 지워진다고. 우리 청약 너무 좋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분 좋게 같이 웃어주는 거지. 이때도 마음이 지금 좀 무거운 상황이에요. 청약까지 넣어서 내가 여기를 목표로 지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마음이 좀 무거운 거지. 왜냐면 자기가 살던 세계랑 너무 다르거든. 지금 아직 내가 여기서 산다 안 산다 결정도 안 된 상황인데 벌써 우리 청약이 돼버렸어. 근데 또 하나 저기서 우리가 지금 예영 씨를 포함한 우리일까? 저 우리는 혹시 정민 씨가 지금 살고 있는 가족과 동료들 그냥 항상 이 사람은 이 동네 사람들을 그냥 우리로 생각하고 있는 걸 아닐까? 누나랑 가족들 우리 정민이 저 청약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기서 이제 예영 씨를 생각해서 우리라고 말하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영 씨 입장에서는 안 좋지. 내가 포함되지 않은 우리라고 해도 이 사람은 가족과 너무 얽혀 있고 그들만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우리도 안 좋은 우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는 지금 나는 여기에 와서 지금 첫날을 지내면서 굉장히 오늘 힘들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고등학교 사진부터 지금 여기를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 아침에 이 사람을 데리러 가는 그 길 그런 길 예영 씨가 운전해서 가봤겠어요? 대학교 때 MT 때 친구들이랑 뭐 강촌을 갔거나 뭐 그랬으면 모르지. 근데 그것조차도 아마 경험 없을 거야. 오늘 첫 경험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길 운전해보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지금 낯설고 힘들어. 앞날이 막막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청약이란 말에 웃음이 나와? 안 나오지. 근데 정민 씨는 저거를 캐치할까요? 못하지. 너무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야. 내 세계가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이라고. 자기 멋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정민 씨 편에서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정민 씨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 처음에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실은. 근데 그거에는 최근에 이렇게 막 알콩달콩한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정민 씨 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욕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정민 씨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냥 만나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사귈 수 있는 거지. 사귀고 결혼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면에 눈을 감으면 이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나중에 어느 순간 뭐야 갑자기 얘 왜 이래?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그걸 알고 만나는 거야 그냥. 알아야 돼.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기대하고 왜곡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지. 좋은 면만 보려고 애쓰고. 물론 좋게 해석하는 것 자체는 좋은 버릇인데 눈을 감으면 안 되죠. 상대의 단점에. 왜냐면 장단점은 연결돼 있으니까. 정민 씨는 뭐 전혀 눈치 못 채고 이제 아파트 어떤 게 뭐 값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영 씨가 듣기에는 일단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그냥 낭만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은 최소한 들었을 거예요. 나랑 결이 같은 척 했을 뿐이구나. 그래서 여기 뒤에다 학교란 말이야 이러면서 뭐 학교 뭐 학군 자랑도 하는데 그게 예영 씨가 느끼기에 학군이 좋게 느껴질 리가 없죠. 예영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청약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그냥 해줍니다. 근데 예영 씨가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다 지금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도착한 식당. 이제 비밀로 한 어떻게 보면 이벤트의 결과인데 그 결과치고는 좀 예영 씨 입장에서는 실망한다면 실망할 수 있지. 이 정도면 그냥 말해주고 와도 되는 건데 근데 또 너무 별게 없으니까 정민 씨 입장에서는 부모님 그런 집을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긴장하게 했다가 그래 여기 어때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을지 모르지만 친구들이랑 엄청나게 자주 가는 곳이다. 정민 씨가 예전에 이혼하고 나서 회사 집만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같이 이런 내향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회사 집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하고 힘들었던 시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삶이야. 정민 씨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 그때 몇 달이 이제 힘든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친구들이랑도 자주 가고 자주 노는 이제 그런 곳인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는 곳. 그러면 거기만 갈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곳. 그래서 예영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 매달 술을 마시는 단골집이 있고 그리고 다른 데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예영 씨에게 보여줌으로써 나 친구들이랑 거기 갈 거야 라는 말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지.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정민 씨의 우물 안으로 예영 씨를 넣은 거거든요. 예영 씨 입장에서는 이 우물이 내가 살던 곳이랑 너무 달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예영 씨가 여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행복을 느끼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영원히 못 느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3, 4일 만에 다시 왔다고. 8년차 단골 식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같이 오는 친구들도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같이 뭐라는 친구들도 존재할 거고 이혼하고 나서 몇 달간 그 친구들을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지냈던 거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 예영 씨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정민 씨가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영 씨 표정을 카메라가 막 집중해서 잡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예영 씨보다 어색한 리액션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장어구이집입니다. 아까 뭐 회 얘기했었는데 장어구이집으로 왔어요. 밤 되면 더 예뻐 라고. 근데 뭐 이날 새벽부터 나가서 힘들었겠지만 저녁을 좀 예영 씨가 먹고 싶은 걸로 먹고 밤 돼서 여기로 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근데 그러면
너무 저녁값이 비싸지니까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냥 여기서 다 끝내야 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재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젓가락의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조차도 예영 씨한테는 너무나 낯설 상황인 거죠. 친구들 만나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근데 정민 씨는 알아들어. 100% 알아듣게 되어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죠. 너는 우리 문화에 100% 흡수될 거야. 너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거야. 왜냐면 우리 문화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 정민 씨한테는 너무 당연하지. 정민 씨는 이 세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이 세계에서 스타거든. 그 친구들 사이에서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야. 친구들 사이에서 스타고 성공한 롤모델이야 나는. 내 후배들 사이한테도 롤모델이고. 근데 예영 씨가 볼 땐 어때요? 예영 씨는 아까 정민 씨의 발가벗은 아기 때 모습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예영 씨는 정민 씨의 모습이 롤모델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사는 청년의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르지 지금. 저렇게 손의 움직임이나 저런 게 난감함이 드러나는 장면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부분이 실인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근데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민 씨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예영 씨가 아까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 나 진짜 뵙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진짜 깜짝 놀랐다. 아까 부모님을 뵈는 번 했었죠. 그래서 걱정되는 거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영 씨는 사투리를 못 알아들을까봐 라고 말을 하지만 저 말에는 예영 씨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사람들의 문화에 적응이 안 될까봐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냥 단지 사투리만은 아니야. 물론 저게 이제 예영 씨의 밝고 그런 단순한 성격 때문에 정말 사투리를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 말의 깊은 속내에는 내가 당신들 문화에 끝까지 적응 못할까봐 두려워. 라는 부분이 담겨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민 씨는 이제 웃죠. 예영 씨는 사투리 그게 1번. 다른 걱정은 뭐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 정민 씨는 자기 세계가 너무 훌륭한 세계고 그 세계에서 완벽한 사람인데 지금 예영 씨 머릿속에 있는 걱정들을 정민 씨한테 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지. 근데 정민 씨는 이제 진짜 걱정이 없는 줄 알고 그런 걱정만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영 씨는 내가 연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별말 없으시냐. 아버지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 어떠냐, 괜찮아, 마음에 드냐, 만나봐라. 뭐 끝이다. 근데 예영 씨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죠? 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밥을 차려주는 그런 다정한 집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도 자꾸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를 했으면 별 얘기가 아니었을 텐데 지금 예영 씨는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굉장히 혼자 외롭고 쓸쓸한 상황을 버티면서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게 시댁 근처 그리고 아파트 산길을 혼자 운전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이 사람이랑 나랑 너무 다르구나는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모 얘기가 나오니까 얘는 나랑 지금 더 차이 나는구나 더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자꾸 더 강하게 받는 거예요. 정민 씨가 이제 엄마가 물어보지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뭐 하냐. 그래서 엄마 마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좋다면 뭐 끝이다. 그래서 예영 씨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 거네. 내 부모님도 편지에 썼다시피 정민 씨 당신을 좋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정민이가 그렇게 좋냐고. 예영 씨는 정민 씨가 이제 생각이 진짜 깊은 사람이다라고 부모님한테 이제 또 어필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영 씨는 정민 씨의 저는 생각이 약간 없어 보이는 모습들, 철이 없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외면할 거야. 지금도 외면할 거고 앞으로도 외면할 거야. 그때마다 마음은 답답해지겠지.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아빠도 정민이랑 잘하고 와 라고 하면서 여기 올 때도 아빠가 못 데려다 줘서 미안하다고. 굉장히 다정한 아빠죠. 집안도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민 씨는 아버지와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민 씨의 인생은 이 세계를 벗어난 적이 없어. 그리고 여기 일하는 데까지 다 가족, 친구. 아마 그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같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매달 지금 여기서 모이는 친구들도 같을 거고 성인이 돼서 20살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이 집이 꼭 아니더라도 매달 모이는 친구들이 있어. 심지어 같은 곳에 가서 매달 모여. 그러면 그 친구들과는 다른 데 가는 것까지 있으면 거의 매주 모이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이 지역에 이 친구들과 그냥 다 가족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예영 씨는 어떡하냐고. 예영 씨 입장에서는 그럼 어디 껴야 돼? 집에서 기다려? 그 모임에 껴? 완전 이방인이거든. 그 이방인이라는 게 언제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그냥 예영 씨가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습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야. 만약 여기서 지낸다면. 엄청난 희생을 해야죠. 그게 나쁘다 좋다는 아니야. 힘들 거다지. 예전에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의 원래 아내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지. 근데 그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드라마 안 보신 분들한테 좀 얘기하면
남편이 거의 매주 거의 퇴근하면 항상 가는 집이 있어. 술집이 있어. 그 술집의 주인조차 자기 동창이야. 그 집에 가면 그냥 동창들이 모여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형제들 간에도 친해. 형제들끼리도 맨날 모여. 맨날 뭉쳐 다녀. 그러니까 이 아내는 외롭지. 이방인이야. 이 사람만 보고 결혼했는데 이 형제들의 심지어 그 동네 친구들의 항상 모여 있어. 물론 이 아내도 바쁘지. 그거 가지고 뭐 불륜을 가지고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하지. 당사자는 행복해. 정민 씨는 너무 행복하지. 항상 가족 같은 사람들 내 세계에서 심지어 그 세계에서도 정민 씨는 대단한 사람이야.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민 씨는 야 너 대단하다. 우리 고등학교의 자랑이야. 막 이럴 거라고. 절대 정민 씨는 자기 세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계에 이쁘고 이렇게 아까 뭐 현철 씨의 표현대로 여신 같은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고 나는 평소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예영 씨가 지금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이날 생각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죠. 정민 씨는 이제 아버지랑 직장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나누고 근데 나는 아빠처럼 안 해야지 무뚝뚝하지 않게 살아야지 아빠랑 많이 못 놀아본 게 아쉽다. 초등학교 1, 2학년 이후로 같이 목욕탕 간 기억이 없고 근데 이제 가려니까 못 가고 이제 아빠랑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아야 갈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와 못다한 거를 자기 아이를 통해서 하고 싶다. 저런 생각은 뭐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오늘 자기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여기 자기 친구들과 오는 곳 이렇게까지 보인 상태에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심지어 그 아이도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이후로 같이 목욕탕을 가려면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면 앞에 내가 연인을 앉혀놓고 나는 아들을 낳아야 내 꿈이 이루어져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한테 기대면 아빠랑 같이 목욕탕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그냥 생각이 없이 하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나는 자식을 빨리 낳아야 되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아빠도 못 겪어봐서 나한테 못 해준 것 같아 라고 이제 아빠를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보통 내가 겪지 않은 거를 자식한테 해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 그거는 굉장한 변화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해보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정민 씨는 그런 변화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일까?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은 변화가 있던 적이 없어요. 그게 뭔가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재미를 겪은 적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 세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최적의 루트를 따라간 걸지도 모르지만 그 세계 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갑자기 변한 모습? 해보지 않은 걸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지.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예영 씨도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예영 씨가 막 자기 부모님 얘기를 술술 풀어낸다기보다는 정민 씨가 이렇게 부모님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나도 해줘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상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라는 느낌으로. 예영 씨는 자기 옛날에 부모님과의 추억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최근 얘기한 거거든요. 옛날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줬던 얘기를 하면 너무 우리의 세계가 다름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영 씨는 그냥 안 좋았던 시절, 가장 안 좋았던 시절 얘기잖아요 지금. 그 시절에 나에게 내가 도움 받은 거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갔다 오면 좀 낫잖아요. 하면서 또 낫다 이런 것도 그냥 약간 상대 말에 반응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예영 씨가 되게 머리가 복잡한 시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정민 씨는 또 이제 피곤해합니다. 새벽에 나가고 술도 한잔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보는 이제 예영 씨입니다. 뭐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도 무겁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안쓰러운 마음에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에는 정민이 신경 쓰지 않게 창밖을 본다고 하지만 상대는 이미 눈을 감고 잘랑말랑 하는데 신경을 쓰이고 말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생각이 복잡한 거고. 그러니까 예영 씨 입장에서 정민 씨를 보면 사람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슬슬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 누군가한테는. 예를 들어서 나의 아저씨 아까 드라마 예를 들었지만 그 안에서는 주인공이잖아. 그게 되게 또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 혼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건 그걸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 그런 힘든 입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지. 정민 씨는 이제 그런 마음을 전혀 못 잊고 이제 왜 계속 밖에만 봐? 라고 투정을 하는 거죠. 이제 예영 씨는 잔다고 하니까 그랬다. 그래서 또 저런 모습에 또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잠이 들면서 이제 침을 흘릴 때 이렇게 침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잘하게 되는 심리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인정을 해버리면 선택이 잘못된 거거든. 그게 싫어서 이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그런 생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영 씨가 뭐 정민 씨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처음처럼 완전히 막 현실 감각 없이 사랑으로는 다 된다 이 마음에서 지금은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진단 말이죠. 그 무거운 마음을 이런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야. 상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고 이 사람의 귀여운 모습, 안쓰러운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함이. 정민 씨는 미안해합니다. 정민 씨는 오자마자 이제 설거지 잘해놓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씻으러 갑니다.
정민 씨한테는 이제 예영 씨가 설거지도 잘해놓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러는 게 정민 씨 입장에서 이제 칭찬할 일인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잠깐 수영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전에 다빈 씨한테 했던 장난을 하면서 예영 씨가 약간 삐진 말을 하죠. 너 이거 다빈 씨한테도 했잖아. 정민 씨는 이제 뭐 돌싱 빌리지 그 기억은 이제 잊어버려라.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난칠까봐 자꾸 불안해하지만 또 이리 와 하면서 둘 사이는 또 뜨거운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예영 씨가 마음이 조금 무겁다는 게 이 전화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눈빛이 좋네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냥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눈빛이 좋네 하고 수영복권 잘 묶였어 라고 하면서 상대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그냥 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운 상태인 거야 실은 지금 저기서 예영 씨가. 근데 정민 씨는 그걸 캐치 못하고 저걸 이제 풀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정민 씨는 또 이제 오늘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제 정민 씨의 코스였으니까, 정민 씨의 인생을 보여준 코스였으니까. 예영 씨는 이제 신혼여행 갔네라는 표현을 써요. 예영 씨는 이게 한순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는 너무 낯설고 그리고 순간적인 일. 근데 이거는 정민 씨한테 일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떠냐고. 정민 씨는 뭔가 아주 과할 정도로 근래 이렇게 많이 좋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 왜 좋겠어요? 새로운 걸 해서 좋은 게 아니야. 내 일상에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좋은 거지. 내 일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순간에 틈틈이 이렇게 성적으로 매력 있는 예영 씨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 일은 그대로 하고 내가 친구들 만나는 거 그대로 하고 다 모든 내 일상은 그대로 해야 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정민 씨는 좋죠. 원래도 인생에서도 만족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예영이라는 인물이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정민 씨 입장에서는 좋죠. 나 때문에? 여보 때문이지. 그쵸? 예영 씨 때문인 거죠. 예영 씨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니까 자기의 일상에. 그럼 정민 씨가 물어봅니다. 뭔가 정했어? 마음? 예영 씨가 바로 대답 안 하고 결정됐냐고? 물어보니까 정민 씨가 생각이 어떠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좀 망설이다가 좀 애매하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정민 씨는 좀 의외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일상까지 다 보여줬고 내가 청약이랑 이런 미래까지 다 보여줬는데 왜 애매하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영 씨는 정민 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자기의 이런 복잡한 생각을 말하기가 어려워. 정민 씨는 이제 아무 말이라도 좀 해 마음을 얘기하라고 좀 불안해합니다. 전혀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예영 씨가 뭔가 좀 낯설었다 얘기를 해요. 정민 씨가 네가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거면 내 잘못인데 뭐 처음 와보는 곳이라 그런가? 예영 씨는 좋게 말하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서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정민 씨는 처음이라 그렇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영 씨는 여기가 이제 모르는 동네 와서 나는 좀 불안했다. 정민 씨는 그런 것들이 불안하게 만들어? 솔직히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하죠.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고 그 낯선 곳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곳이라고 하면서 계속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뭐 이 동네 가이드도 아니고 내가 이 동네 지금 여행 온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을 왔으면 이 사람도 여기 낯설어야 그게 신혼여행이지. 여기 지금 이 사람은 가이드고 나는 좀 혼자 온 거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예영 씨는 이제 웁니다. 왜 눈물이 나겠어요?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야 지금 낯선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나 이제야 생각하다니 속이 깊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예영 씨도. 그래서 들어와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정민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대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별 얘기를 안 했나 싶기도 하고 자기 반성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은 대화를 별로 안 했어. 두 사람은 뭔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스킨십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물론 그게 나쁘진 않은데 그게 좋은 건데 그거 이외에도 해야 되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했을 때 즐거운 얘기도 많고. 근데 그런 식으로 대화는 이 두 사람은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장난치고 놀리고 이거밖에 없어. 이게 연애를 처음 해봤거나 좀 어린 친구들이면 그럴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해. 뭐 진지한 대화를 뭘 해. 대화 안 해도 충분히 너무너무 좋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사람은 돌싱글즈 출연자들이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좀 서로를 알아갈 기회를 너무 그 시간을 놓친 게 아닌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어쩌면 그런 성적 매력에 눈을 감고 좀 그 시간들을 좀 흘려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린 생각해보면 그냥 겉핥기로 알고 있었어. 예영 씨도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겉핥기로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널 제대로 알았다. 실망스럽다거든요, 실은. 내가 몰랐던 부분에 너는 실망스럽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예영 씨는 아니지. 그리고 스스로도 그 마음을 부정하고 싶을 거고. 정민 씨가 우리 둘이가? 예영 씨가 그렇지. 그래서 장거리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저 장거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세계니까요 우리는. 예영 씨가 만약 자기의 일상을 정민 씨한테 공유해줬으면 정민 씨는 자격지심이 들었을지도 몰라. 그게 우리 둘이 겁이 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그런 성적 욕망이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부분에서 내가 실망을 해버리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는 거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야. 그렇게 시작해서 성숙해지고 사랑이 더하고 서로가 희생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게 사랑이지. 그럴 수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꽂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다른 거에서 눈을 감는 거지. 왜냐면 다른 데 눈을 뜨면 이 꽂힌 사랑의 마음에서 내 마음이 꺼질 수도 있고 저 사람 마음이 꺼질 수도 있어. 그걸 원하지 않아. 누가? 내 마음의 욕구가. 눈을 감게 해야지.
야 너 걔 제대로 보면 안 돼. 그러면 이거 나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욕구가 자꾸 그 눈을 감게 한다고. 그 예영 씨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마음은 되게 확실한데 설마 혹시 하는 생각에 혹여나 마음이 변할까. 외면했던 현실적인 문제. 처음엔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라면서 이제 처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으로 들어와라 해요. 그리고 예영 씨도 나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했어.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거. 근데 여기서 예영 씨 말을 잘 집중해서 들어봐 보세요. 아주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잡은 사람한테 모든 걸 포기하고 올라오라고 하기엔 조심스럽고 미안한 거지. 정민 씨가 여기 회사를 다니면서 얻은 게 더 많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예영 씨 말로 돌아가서 아주 많이 자리를 잡은 사람한테 포기하고 올라오라고 하기엔 미안하잖아요. 너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기에는 조심스럽고 미안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예영 씨는 예영 씨 나름대로의 삶이 있어요. 삶이 있었어. 그래서 나한테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에 오라고 말하는 거는 조심하고 미안해야 되는 말이야. 그런 거를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정민 씨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세계는 너무 좋은 세계거든. 얻은 것도 많고 너무 좋은 세계고 너만 여기에 오면 진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고 사랑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정민 씨 편 얘기할 때 소유욕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자기 세계관이 강하고 소유욕에 강하고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예영 씨가 빨리 자기가 소유한 세계에 소유가 되길 바래요. 정민 씨는 계속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직업을 놓았을 때 먹고 살 수 있나 이 생각부터 드는 거야. 이 삶이 없어지면 나도 힘들어지겠고. 예영 씨가 그렇지 같이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정민 씨가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버는 건 아니지만 내 월급도 괜찮다 살 수 있는 생각이 들면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같이 살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영 씨는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 정민 씨만의 수입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걸 유지하는 게 왜냐면 지금 당장 집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자식을 빨리 갖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수입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걸로 뭐 풍족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어 내가? 정민 씨가 나는 바라는 게 없다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정민 씨 입장에서는 지금 저 말이 이 세계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뭘 해도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너무 재밌잖아요. 이 세계가 30년 넘게 내가 이 세계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이 즐거움을 즐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민 씨 입장의 이야기지. 지금 정민 씨보다 나이가 많은 예영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살아온 세상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집 안에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 낯설고 스트레스야. 집 밖에 나가면 전부 이 사람 세계야. 내 세계는 하나도 없어. 내 거가 하나도 없어. 그것도 스트레스야. 이 사람이 오면 뭐 그건 둘이 알콩달콩 재밌겠지만 이 사람은 또 이 세계 안에서 해야 될 게 많아. 자기의 이런 폼나는 걸 위해서 주변 사람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친구들이 아이 뭐 지금 결혼했다고 집에만 있냐? 뭐 너 지금 팔불출마 이러면서 욕할 거라고 놀릴 거라고. 그거 싫어한다고 이 사람은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예영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또 예영 씨의 선택이지.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걸 또 노력하면서 살면 살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은. 예영 씨는 말이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니 뭔가 대안이나 이런 걸 같이 고민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희생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뭔가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세계 좋으니까 와서 놀아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맞벌이를 또 얘기한단 말이야. 뭘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예영 씨는 없지. 지금 갑자기 낯선 곳에 와서 지금 이 나이에는 지금 경력이 인정되지도 않을 텐데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내려오는 건데 지금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모르는 세상에 오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연고 없이 지금 정민 씨만 있는 곳에 오는데 정민 씨는 또 이제 그런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기 싫어. 내가 몇 년이 지나서 올라갈 미래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미래까지 정해져 있어. 미래까지 이 세계 안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다 이미 거기서 끝이야. 다 정해놨어. 이 세계 안에. 그게 정민 씨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예영 씨가 봤을 때는 그게 답답한 부분이죠. 이제 이런 뭐 얼마를 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개인 연금도 떼고 동호회비 동호회비 얘기가 나와요. 뭐 야구, 축구, 해병대 동문회비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런 동문회비도 뭐예요? 내 후배들 챙기잖아요. 그리고 해병대 이런 것도. 그러면 정민 씨는 이렇게 인생의 미래까지 결정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해병대 선배들 내 동문회 선배들 그 지역의 토박이들 형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정민 씨의 롤이라고 지금.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뭐 매달이든 매주든 나가야 되고 또 가르침을 줘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중에는 동네 토박이면서 아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뭐 다른 뭐 형님의 형수님 다른 형수님을 만나서 그 형수님은 막 형님이랑 같이 나와서 술도 마시고 너무 막 왁자지껄하고 재밌고 막 이래.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의 또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정민 씨는. 예영 씨도 그러길 바라는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 근데 예영 씨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지 못하는 사람이겠다기보다는 돌싱글즈 그 돌싱 빌리지에서조차
예영 씨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진 못했단 말이에요. 색이 달랐어.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이었어. 근데 정민 씨는 그걸 좋아했다고. 그런 결이 다른 부분을. 그래놓고 지금 자기 세계도 맞추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선녀와 나무꾼 같죠. 뭐 이 사람의 세계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예영 씨가 그렇게 잘 사는 집안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천상계 인간계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세계를 버리고 온전히 이 사람 세계에 와서 아이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돌아갈 수도 없어. 왜? 체면이 있지. 체면은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야. 그리고 경제적 현실이지. 당장 부모님한테 손 벌려가지고 뭐 카페라도 차릴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부모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이요. 내가 지금까지 매몰 비운 내가 생각이 깊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잖아요. 그럼 정민 씨가 이렇게 자기 동문회 비까지 얘기를 하니까 예영 씨는 몰랐네요. 허허 하지만 저 때 뭐예요? 속으로 당황했지. 당황하니까 저렇게 웃고 더 이렇게 좋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예영 씨의 장점인데 이게 다빈 씨의 남사친 많은 거랑 생각해보면 정민 씨가 왜 남사친 많은 다빈 씨를 밀어냈는지 알 수 있죠.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예영 씨가 이제 나는 오히려 내가 창원으로 내려갔어. 당신을 믿고 살림 시작했는데 내가 일을 안 해도 부담이 없을지.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느냐 묻는 거죠. 정민 씨가 나를 선택해서 끝까지 간다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벌어오는 거에 대한 뭐 그런 맞벌이를 바랬던 이유는 돈으로 싸우기 싫어서 그랬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오는 돈에 만족한다면 맞벌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오는 돈 갖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뭐 나쁜 생각 아니야. 뭐 둘이 뭐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제 정민 씨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지금 정민 씨가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가스라이팅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진짜 내 채널에서 가스라이팅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언젠가는 뭐 가스라이팅 강의를 한번 할까도 막 고민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가스라이팅을 생각해보면 상대한테 내 기준을 강요해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 자신한테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서히 불신하게 만들지. 그리고 그 불신을 확신하게 만들어.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정보 차단이 필요해. 외부의 정보를 이 사람이 못 얻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정민 씨가 예영 씨에게 하는 거는 완전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내 기준에 다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를. 이 세계에 와서. 그리고 예영 씨가 이 세계에 오면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정보를 차단한다고. 어떤 식으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유 제수씨 뭘 모르네. 아우 제수씨 서울 깍쟁이구만. 이렇게 된다고. 내가 당연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게 이제는 정민 씨가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야. 내가 거기 못 맞추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에 만족한다면 싸울 일 없겠지. 그러니까 네가 만족해야 우린 행복하다예요. 그래서 나는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내 삶에 만족한다. 싸움이 안 생긴다.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지금 행복한데 굳이 결혼을 다시 해야 될까? 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정민 씨는 이 세계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너만 플러스 되면 돼. 근데 자꾸 딴소리 하지 마. 근데 여기에서 정민 씨 아들 낳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자식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면 예영 씨가 애를 낳았어. 혼자서 못 타는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요. 정민 씨 출근했을 때.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 정민 씨 누나가 와줘야 돼. 집이 가까우니까 오겠지. 걸어서도 올 수 있으니까 도움을 주지. 뭐 이런 이후의 상황들이 이제 예영 씨는 점점 이 세계에서 고립돼 갈 거라고요. 제가 너무 나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걸 또 현명하게 대화를 해서 앞으로 푸는 장면들이 또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전까지에서는 좀 정민 씨의 그런 특성이 굉장히 단점으로 부각된 그런 회차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이 두 사람의 얘기가 흘러갈지 저도 좀 재밌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